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목업 강의를 진행을 해볼 건데요. 지난 시간에는 원을 활용해서 대략적인 디자인만 진행을 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조금 더 디자인 요소가 많이 들어간 그런 목업 디자인을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진행할 목업 디자인은 아크릴로 된 그 플레이리스트 제작을 한번 해볼 건데요. 제가 지금 대략적인 목업 샘플을 지금 켜놨는데, 이 목업 샘플은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빛 번짐 효과가 있는 아크릴을 활용한 그런 목업 파일이 되겠고요. 이 목업 파일 같은 경우는 프리픽, 프리픽이라는 이 목업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아크릴 이런 식으로 아크릴 목업 디자인을 검색을 하실 수도 있고, 자, 이런 것처럼 이런 디자인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 이 지금 A4용지 사이즈로 된 A4용지 사이즈로 된 이 목업 샘플을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자, 지금 불러왔던 그 파일이죠. 그리고 아크릴 우리가 작업을 진행할 플레이리스트 검색을 하셔도 굉장히 다양한 목업 샘플들이 이렇게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다운로드 받아서 오늘 강의 따라 해보면서 자유롭게 디자인하고 진행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실습을 진행하기 때문에 우리가 제가 하는 것과 똑같이 하실 필요는 없지만 이 플레이리스트라는 틀 안에서 이 작업을 같이 따라서 실습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포토샵으로 돌아가서 이 목업 파일의 속성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오른쪽 레이어에 보면 소셜미디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셜미디어 하나씩 껐다 켜보면서 어떤 부분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페이스북이라고 써있는 소셜미디어, 여기 밑에 로고가 있죠. 꺼졌다 켜졌다 하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옆에 인스타그램도 있고 유튜브도 있네요. 자, 소셜미디어 그룹을 닫고 텍스트 그룹 열어보겠습니다. 자, 타이틀이라고 나와 있는데 껐다 켰다 해보면 가장 눈에 띄는 글씨가, 자, 타이틀이라고 적혀 있죠. 껐다 켰다 해보면 위치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여기 보면 느낌표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느낌표의 아이콘은 어떤 경고 문구를 얘기를 하는데요. 자, 더블 클릭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러한 글꼴은 이 텍스트 레이어에서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텍스트를 편집하려면 누락된 글꼴을 기본값으로 바꾸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문구는 어떤 문구냐면, 지금 이 디자인에 있는 이 폰트가, 이 타입 폰트가 지금 내 컴퓨터에 이 폰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 안내 문구대로 바꾸기를 누르게 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 폰트로 바꿔치기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 폰트는 현재 이 컴퓨터에, 이 데스크탑에 있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자, 이런 식으로 경고 문구가 나오게 되면 우리가 하나씩 더블 클릭해서 읽어보고 어떤 경고 문구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변경할 수 있는지 다 안내가 자세하게 나오니까 꼭 확인을 해서 작업을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서브 타이틀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서브 타이틀도 마찬가지로 경고 문구, 이 폰트들에는 다 경고 문구가 같이 나와 있죠. 자, 더블 클릭해서 더블 클릭, 더블 클릭. 자, 이렇게 폰트에 경고 문구를 지워 주겠습니다.
서브 타이틀도 보면 밑에 있는 두꺼운 폰트로 되어 있는 것들이 서브 타이틀로 되어 있죠. 자, 이런 부분들이 디자인적인 요소입니다. 자, 이렇게 어떤 크기와 굵기 그리고 이런 그 그리드 라인을 사용을 해서 자, 이런 식으로 컨트롤 R 누르면 그리드가 나온다고 말씀드렸었죠. 자, 이런 그리드 라인을 사용해서 디자인을 진행을 하는데, 자, 이런 디자인적인 요소가 이제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자, 우리가 수업을 할 때 이 디자인적인 요소를 당연히 고려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진행하는 이 목업의 전체적인 디자인 요소를 바꿀 거기 때문에 저는 일부러 어, 아까 보셨던 아크릴 플레이리스트 목업을 다운로드 받지 않고 그냥 아크릴의 어떤 디자인적인 요소들이 들어간 그런 목업 파일을 사용을 했는데요. 자, 강의 듣는 수강생분들은 이 플레이리스트를 다운로드 받아서 작업을 진행을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다른 틀을 응용할 수 있다는 이런 요소들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런 것들을 작업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설명하고 소개해 드리는 겁니다. 자, 이 앨범 플레이리스트 디자인을 진행을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작용되는 부분이 시각적인 전달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디자인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시각적인 전달 매체로 활용이 되기 때문에 이 앨범 같은 경우에도 사용자들한테 어떤 매력적인 경험을 제공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약간의 어떤 디자인적인 요소들, 뭐 컬러나 분위기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뭐 실제로 컬러나 분위기만 바꿔도 밝고 생기 넘치는 아니면 또 어둡고 우울한 이런 분위기를 전달을 할 수가 있게 되겠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지금 중요했던 이 타이포그래피, 음악의 어떤 장르나 분위기를 반영하는데 가장 많이 활용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일러스트 같은 경우도 활용이 되는데, 우리는 일러스트 같은 경우는 크게 그냥 따로 그런 부분까지 디자인하지 않고 앨범 커버 사진을 사용을 해서 자, 디자인을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이제 실수를 많이 하고 처음 디자인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어려워하는 그런 부분이 배치와 구성 이런 부분이 되겠는데, 약간 제가 그래서 일부러 이 앨범 플레이리스트 디자인을 가지고 왔던 이유도 배치와 구성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고 우리가 그 안에서 어떤 독특한 요소들을 활용해서 약간의 조화를 더하는 그런 디자인 정도로 마무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앨범 플레이리스트 디자인을 한번 강의를 진행하게 됐고요. 그리고 이 요소들이 다 합쳐져서 우리가 어떤 사용자들한테 어떤 경험을 제공할지나 이런 부분들을 이제 디자인적으로 좀 고민을 해보시고 배치하고 또 어떤 요소들을 추가하고 빼고 하는 그런 작업들을 간단하게 이번 시간에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마저 살펴보면 텍스트가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고, 자, 디자인적인 요소들도 그룹으로 묶여 있습니다. 자, 쉐입 같은 경우에는 껐다 켰다 해보면 여기 밑에 있는 이 바를 설명을 하고 있고요. 이 바가 이렇게 들어감으로써 이 폰트, 메인 타이틀이 조금 더 강조되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자, 이 도트도 이 위에 도트 이 아이콘이 이렇게 찍혀 있네요. 자, 그리고 블러는 이 맨 윗부분 블러가 블러 1번이고요. 블러 2번은 자, 오른쪽 상단 블러 2번이 하나 더 있는데 이 블러 2번은 요 밑에 작은 블러가 하나 더 있네요. 그리고 블러 3번은 왼쪽 하단에 있습니다. 자, 이렇게 블러 효과까지 해서 디자인 효과로 들어가는데 그룹이 하나 더 있습니다.
디자인 그룹 안에 클래스 이펙트, 자 클래스 이펙트가 나와 있는데 블러 쉐입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자, 번짐 효과의 디자인을 만들어낼 수 있는, 자 블러 쉐입, 그리고 밑에 이제 글래스 효과가 있네요. 자, 이 아이콘이 글래스 효과입니다. 효과를 보면 글래스 효과, 이 글래스 효과 안에 효과, 어떤 효과가 들어갔는지 볼 수 있는, 자 이런 레이어 스타일 확인할 수 있는 이런 옵션이 있는데, 자 보면 획, 내부 광선, 색상 오버레이, 그림자 효과 들어가 있죠. 그림자 효과도 껐다 켰다 해보면 여기 그림자의 효과가 사라졌다 나타났다 하고요. 자 이런 경우에도 우리가 이런 미리 보기까지 나오고, 우리가 또 수정을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더 진하게, 그리고 다시 더 연하게, 다시 불투명도를 좀 높여서 진하게, 더 연하게, 이런 작업들도 가능하고요. 자, 목업 같은 경우에는 이런 요소들을 우리가 실제로 다른 작업물에 가지고 가서 활용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응용을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도 여기 있는 이 응용 파일을 활용을 해서 이 앨범 커버나 어떤 플레이리스트 디자인의 그런 템플릿은 아니지만 응용해서 활용하는 그런 방법, 자, 그런 방법으로 작업을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자, 획 같은 경우에도 이 라인에 획이 추가되고 줄어드는 걸 볼 수가 있죠. 추가되고 없어지는 것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부 광선, 자, 이 광선 효과 때문에 아크릴이 조금 더 빛나고 반짝반짝해 보이는, 네, 그런 효과가 되겠습니다. 안쪽으로 빛이 이렇게 광선 효과가 나와 있고요. 자, 색상 오버레이 껐다가 다시 켜보겠습니다. 큰 차이는 나지 않지만 약간 블러에 흰색 불투명도가 조금 더 추가되는, 자, 그런 효과를 넣어놨네요. 자, 이런 식으로 글래스 효과 확인 한번 해봤고요. 디자인 폴더 안에 들어있는 글래스 효과까지 확인을 했고, 백그라운드 같은 경우는 맨 뒤에 이 배경 이미지를 얘기를 하네요. 자, 목업 파일은 이런 식으로 이미 작업이 된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지만 우리가 충분히 이 효과나 이런 부분들 수정해가면서 활용이 가능하다라는 점 알려드리고요. 이 효과 전체적으로 눌렀을 때 획, 내부 광선, 색상 오버레이, 드롭 섀도우, 자, 이런 것들 우리가 체크하고 뭐 다른 부분들도 추가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런 부분들도 추가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이 디자인적인 요소들을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것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런 효과를 통해서 어떤 아크릴의 효과를 만들어낸 모고 파일 한 번씩 뜯어보면서 자, 확인을 해봤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앨범 플레이리스트 디자인을 진행을 해볼 텐데요. 자, 우선 우리는 이 쉐입이었죠. 자, 디자인에서 쉐입, 이 쉐입 아이콘을 밑으로 약간 5분의 1 지점 정도로 내려서 컨트롤 T 눌러서 길이를 늘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도 길이를 쭉 늘려주고요. 조금 더 늘려줄까요? 자,
길이를 조금 더 늘리고 가운데로 가운데 위치 맞춰주겠습니다. 그리고 약간 얇았으면 좋겠네요. 이런 식으로. 다시 길이가 줄어들었네요. 다시 내려서 5분의 1 지점 컨트롤 T 길이를 늘려주겠습니다. 가운데 맞춰주고 대략적으로 이렇게 가운데를 맞춰주겠습니다. 자, 가운데를 맞춰 놨는데 이 위에 이 폰트들이 있네요. 자, 이런 것들은 약간 구분되어 있는 이 부분이 메인 타이틀, 서브 타이틀이었죠. 이 서브 타이틀을 활용을 해서 약간 띄워서 내려주겠습니다. 약간 띄워서 내리고 여기도 글자 수를 줄여서 약간 위로 올려주고 라인을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플레이리스트에서 가장 중요한 거 약간의 위치가 조금 아래로 내려와 있는 것 같은데 위로 살짝 올려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3개 선택해서 위로 살짝 올려주고요. 이 글래스 같은 경우도 살짝 크기를 조금 더 키워줄 필요가 있겠네요. 자, 이런 식으로 약간의 크기를 키워주도록 하겠습니다. 글래스의 크기를 약간 키워서 이렇게 진행을 해주겠습니다. 쉐입 같은 경우는 꺼주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꺼주고 안쪽만 들어가게. 그리고 이 블러 같은 경우는 약간 크기를 줄여볼까요? 자, 이런 식으로 여기도 약간의 크기를. 자, 이 안내 문구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변형 결과를 미리 보기로는 보는 동안에 이 레이어에 적용된 고급 필터가 일시적으로 해제되고 실행된 후 다시 적용됩니다. 자, 우리랑 상관이 없는 그런 내용인데 작업을 진행하다 보면 가끔 이렇게 됐을 때 당황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자, 다시 작업이 완료가 되면 이렇게 다시 돌아오니까 걱정 안 해주셔도 되고요. 자, 이런 식으로 위치를 변경해 가면서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크기를 살짝 다시 키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덮어서 밑으로 내려서 자, 이런 식으로 이 블러의 불투명도를 약간 줘볼까요? 이런 식으로 불투명도를 줘서 조절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약간의 불투명도 35 정도 적당하겠네요. 자, 이런 약간 은은한 이런 블러로 변경이 됐고요. 이쪽도 자, 이 정도로 줄여서 약간의 디자인을 변경을 해주겠습니다. 이 도트 아이콘 같은 경우는 잠깐 꺼주도록 하고요. 자, 이제 우리가 이 밑에 새로운 아이콘들을 추가를 해야 되는데, 이 아이콘들은 구글에 검색을 하시면, 자, 플레이리스트 아이콘이라고 검색을 했습니다. 플레이리스트 아이콘이라고 검색을 하면 굉장히 다양한 디자인의 이런 약간 이런 디자인들이 많이 나오는데, 우리는 이 중에서 하나 그냥 선택을 해서 내가 괜찮다고 생각하는 아이콘들을 활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는 이 아이콘으로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자, 이미지 복사 눌러서 다시 포토샵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포토샵 한번 클릭해 주시고 컨트롤 V 하면 레이어가 하나 추가가 되는 걸 확인을 하실 수 있고요. 자, 이 레이어는 구분될 수 있도록 자, 이렇게 폴더 밖으로 보내서 이렇게 빼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빠진 아이콘을 우리가 자, 이 마법봉 도구, 매직 완드 도구 활용해서 허용치 40 정도 이렇게 설정해 주시고 클릭, 우리가 쓸 아이콘들만 자, 이런 식으로 클릭 해서 작업을 해 주신 다음에 자, 우클릭 눌러서 올가미 툴로 변경해서 우클릭 눌러 주시면 7 있습니다. 색상으로 인식해서 흰색 칠해 주시게 되면 흰색의 아이콘이 제작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흰색의 아이콘이 제작이 되겠고요. 자, 이 아이콘을 우리는 자, 이런 식으로 배치해서 활용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자, 작업을 하실 때에는 원래 있던 이 레이어에서 레이어 하나를 자, 오른쪽 밑에서 레이어 하나를 추가해 주신 이후에 이렇게 선택된 상태에서 레이어 하나를 추가해 주신 이후에 이 레이어에다가 7 누르시게 되면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선택했던 영역만큼 7이 되면서 아이콘이 생성이 됩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작업을 완료해 볼 수 있었고요. 이 아이콘들 가지고 자, 이런 식으로 밑에 배치하고 진행하는 작업 해볼 텐데요. 자, 여기서 이 레이어에서 이 부분은 필요가 없겠죠. 자, 이 정지 버튼 제가 사용하고자 하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정지 버튼 지워서 없애주고요. 그리고 좀 이 버튼도 약간 수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약간의 크기를 줄여서 이런 식으로 얇게 만들어서 한번 해볼까요? 자, 이런 식으로 약간 얇게 만들어서 겉에 원을 둘러주겠습니다. 이런 아이콘들도 사용을 할 수가 있겠네요. 자, 복사해서 붙여넣고 이 아이콘도 자, 영역 선택해서 지정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선택해서 새 레이어 올가미 툴 눌러서 7 해주겠습니다. 자, 그럼 이 레이어에는 레이어를 맨 위로 올려볼게요.
이 안으로 들어갔네요. 자, 다시 맨 위로 올려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 레이어 꺼주게 되면, 자, 흰색 아이콘에 어떤 레이어가 형성이 됐죠. 자, 그러면 레이어 두 개는 딜리트 눌러서 지워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도 이 아이콘도 딜리트 지워주도록 하고요. 위에 있는 아이콘 가지고 와서 가운데 약간 맞춰서 놔주시고, 가운데를 이 아이콘과 이 아이콘 두 개 중에 하나로 이렇게 활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타이틀 같은 경우도 없어도 될 것 같으니까 약간 이렇게 한 번씩 꺼주고 진행을 해 볼게요. 요거는 사용할 수도 있는 것들, 자, 이렇게 밑에다가 잠시 두겠습니다. 자, 이 레이어 4번은 일시정지 라고 해서 꺼두고요. 레이어 2번은 플레이 버튼 라고 해서 켜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쉐입 아이콘도 이 아이콘도 약간 같은 색상이면 좋겠는데, 그러면 이 부분도 색상을 한번 바꿔보도록 할게요. 자, 이 아이콘을 전체 선택할 때는 컨트롤 하고 이 레이어 눌러주시게, 클릭해 주시게 되면 이렇게 선택이 되고요. 자, 7 색상을 검은색으로 변경해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꿨고요. 자, 이렇게 대략적인 형태가 완성이 됐고, 여기서 이 원형 아이콘 활용해서, 자, 요 가운데 음악이 어디쯤 재생됐는지에 대한 버튼 아이콘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색깔 검은색으로 원형 아이콘 만들어 주고요. 자, 이런 식으로. 자, 원의 속성을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획을 없애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색상도 여기서 검은색으로 변경을 해주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했더니 약간 여기는 회색, 여기는 검정색이 되면서 약간 구분돼 보이고,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이런 아이콘이 생성이 됐습니다. 자, 이 타원은 지워주도록 할게요. 타원은 텍스트가 아니고, 자, 일단 맨 위쪽으로 빼주도록 할게요. 자, 작업을 진행할 때 이 타원 같은 경우 디자인 요소에 넣으면 좋겠고요. 일시정지 플레이도 함께 이 디자인 그룹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 맞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부분에 제목과 가수명을 달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브 타이틀이었던 폰트 그대로 사용을 해서, 자, 이 부분에 곡 제목을 적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IM이라고 적었는데, 자, 이 서브 타이틀 폰트 변경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폰트가 굵은 고딕체였으면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일반 폰트로 변경을 해주고요. 약간 크기가 조금 더 컸으면 좋겠죠. 글래스 효과 말고 이 서브 타이틀이었던 IM, 자, 요 타이틀을 컨트롤 T 약간 키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비율을 보면서, 아까 비율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죠. 자,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고, 여기 같은 경우도 자, 이런 식으로 텍스트 크기를 줄여서 가수명, 자, 이렇게 적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아이브가 이 신곡이 나왔기 때문에 자, 요 노래를 가지고 자, 커버 디자인 진행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노래 제목은 IM, 그리고 아이브의 노래입니다. 자, 그래서 곡 제목, 가수명 이렇게 적어주고요. 폰트 마찬가지로 변경해 보겠습니다. 폰트 같은 경우 자, 여기 아무것도 안 나와 있었는데 이렇게 된 이유는 여기서 우리가 실제로 지금 그 폰트를 변경할 때 영어만 있거나 한글만 있거나 자, 이렇게는 가능한데 두 개가 섞여 있을 때 실제로 어떤 폰트인지 나타내지 못하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변경을 해주고 이 부분도 한글 폰트로 변경을 해주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이런 식으로 변경을 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하고 나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약간 비율이 안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자, 이런 식으로 조금 더 내려서 크기도 줄여서 수정을 해주시고, 폰트도 다시 한번 뭐 이상하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수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약간 이런 얇은 폰트도 괜찮네요. 자, 이런 식으로 수정을 해주겠습니다. 곡명, 가수명 적어주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 가운데에 앨범 커버 사진이 들어가야 되는데, 앨범 커버 사진 같은 경우는 검색해서 이미지 복사해서 붙여 넣어서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아이브 검색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IM 앨범, 자, 이런 사진이 나오는데 이런 사진들 복사해서 붙여 넣어 주셔도 되는데 화질 좋은 사진을 사용해 주셔야 자, 이렇게 확대를 했을 때 이런 식으로 사진 크기를 키워서 확대를 했을 때 자, 이렇게 약간의 어떤 어느 정도 문제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이런 부분 화질 같은 경우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자, 이런 식으로 가운데 배치해 주겠습니다. 약간 더 크기를 키워볼까요? 자, Alt 누르고 같은 위치에서 대칭이 유지된 상태로 커지게끔, 그리고 위치는 가운데로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가운데로 맞춰주고요. 자, 현재 이 레이어를 글래스의 맨 윗부분으로 뺐습니다. 맨 윗부분으로 뺐더니 조금 더 선명해졌죠. 자, 여기서 글래스 효과 들어가게끔 이렇게 밑으로 내려주게 되면, 자, 이 밑으로 내려가면 보이지 않고요. 자, 이 블러 쉐입이 있는 상태에서 자, 이런 식으로 넣어주겠습니다. 자, 약간의 색감을 맞추기 위해서 레이어 클릭하고 조정 레이어 들어가서 명도, 자, 이런 식으로 명도 조절이 가능하고요. 약간만 줄여보겠습니다. 줄이고, 이 부분이 가장 눈에 띄어야 되기 때문에 약간의 어떤 톤 변화나 이런 부분들 살짝 신경 써서 작업을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채도를 올렸을 때, 낮췄을 때, 밝기를 낮췄을 때, 올렸을 때, 자, 이렇게 작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약간 밝기는 높이고 채도를 낮춰서, 자, 이런 식으로 작업을 진행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약간 불투명도가 조금 더 있는 게 좋겠네요. 자, 이런 식으로 불투명도를 조금 더 만들어 주고요. 자, 이렇게 하고 봤더니 이 로고 같은 경우, 로고가 아니라 이 아이콘, 자, 이 플레이 아이콘의 경우 너무 약간 아이콘이 크기가 큰 것 같기도 하고요. 약간 크기를 줄여주고, 약간의 크기를 줄여주겠습니다. 약간 줄여주고, 옆에 공간이 생겼죠? 이 공간에 좀 더 작은 아이콘으로 셔플 아이콘, 전체 듣기 아이콘, 자, 한번 넣어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는 두 가지 아이콘을 이렇게 가지고 와서, 자, 복사 붙여넣기 해서 이렇게 작업을 진행을 해볼 텐데요. 자, 우리가 두 가지를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크기를 대략적으로 맞춰 놓고, 마찬가지로 레이어 누르고, 레이어 먼저 병합을 한번 해볼까요? 자, 레이어 병합하게 되면 하나의 레이어에 두 가지가 다 들어오게 되죠.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여기서 레이어 눌러주고 원하는 부분만, 자, 이런 식으로 가지고 가서 레이어 하나 추가 해주시고 7 눌러서 우리가 원하는 색상 검정색으로 확인, 이렇게 작업을 빼주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아이콘, 자, 이런 식으로 작업이 완료된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이 아이콘들을 이쪽에랑 이 오른쪽에
양옆에 배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셔플 아이콘 먼저 크기를 줄여주고 무브 툴로 옮겨주고 다시 컨트롤 T 크기 줄여주고 위치 맞춰서 배치해 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레이어 원하는 부분 눌러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래서 무브 툴로 위치를 맞춰주고요. 레이어 4번 무브 툴로 위치를 맞춰주겠습니다. 위치 맞추고 컨트롤 T 같이 움직였네요. 자, 잠시만요. 다시 뒤로 가기. 자, 이 상태에서 컨트롤 T 크기 줄여주고 무브 툴로 이동 컨트롤 T 크기 줄여주고 무브 툴로 이동. 저 끝라인은 맞춰주는 게 좋겠죠. 여기도 컨트롤 T 자, 이 끝라인은 맞춰주는 게 좋겠습니다. 여기도 자, 이런 식으로 대충 아이콘의 크기를 맞췄는데 이 부분 아직 조금 더 수정이 필요해 보이죠. 자, 다시 컨트롤 T 약간 조금 더 Alt 누르고 줄여서 위치 맞춰서 줄여주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아이콘 크기를 맞춰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진행을 했고 이 윗부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수정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 부분들은 필요가 없으시다면 그냥 꺼주셔도 되고요. 필요하시다고 하면 어떤 사이트의 이름,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폰트, 자, 이런 폰트를 활용해서 자, 이렇게 컨트롤 T 크기를 키워 주실 수도 있고요. 약간 줄여서 기존의 위치처럼 이렇게 올려 주실 수도 있고요. 자, 이런 요소 하나하나가 이게 배치가 잘 되면서 약간 균형이 맞고 조화롭다는 느낌이 좀 들면 그러면 괜찮은 디자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디자인 작업을 많이 했던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간단한 방법으로 자, 이렇게 목업 활용하고 우리가 배웠던 자, 이런 기술들, 이런 스킬들을 활용해서 작업하는 방법을 배워봤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도 팔로우는 꺼주시고 이 아이콘 같은 경우도 맨 위에 소셜미디어 자, 여기서 소셜미디어 페이스북부터 유튜브까지 컨트롤 T 눌러서 약간 크기를 키워주셔도 괜찮고요.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해서
소셜미디어 3개를 위치를 뭐 가운데로 이렇게 옮겨주셔도 되겠고요. 자, 이런 식으로 약간 위로 올려볼까요? 약간 위치를 이렇게 올려서 자,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주셔도 되겠고요. 이런 기존에 이미 들어와 있는 것들이 다 목업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목업 디자인들을 활용을 해서 어, 굉장히 여러 방면으로 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사진이나 어떤 이미지, 로고를 제품화할 때 딱 그런 용도로만 사용이 되는 기존에 있는 틀에 끼워 맞추는 그런 디자인이 아니라 우리가 이런 식으로 변경해서 사용하고 디자인 해볼 수 있는 이런 응용력만 갖추면 우리가 크게 어떤 디자인 스킬이나 디자인 요소가 없더라도 다른 어떤 괜찮은 디자인 어떤 목업 이미지와 목업 샘플 그리고 내가 가진 어떤 아이디어만 있다면 간단하게 이런 작업으로 응용해서 활용해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목업 디자인에 대해서 강의를 진행을 해 봤고요. 아이브의 IM이라는 노래로 이 플레이리스트 디자인을 진행을 해 봤습니다. 자, 우리가 플레이리스트 디자인을 할 때 조금 더 다양한 플레이리스트 디자인 목업들이 활용이 되어 있으니까 자, 이런 것들 활용해서 조금 더 디자인적인 요소들을 추가해 주셔도 되고요. 이렇게 활용도 높은 목업들을 활용해서 약간 응용하는 방향으로 저는 많이 사용을 하는데 처음 해보시는 초보자분들은 이런 이미지나 어떤 타이틀 그리고 그 글자와 폰트만 바꾸는 그런 연습만 조금 해보셔도 아마 응용력이 좀 생기고 아마 이제 어떤 디자인을 할 수 있는 그런 수준까지 작업이 아마 가능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포토샵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자, 실습 과제는 트렐로에 올려서 업로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